네,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만에 집 앞으로 배송이 오는 일상, 이제 무척 익숙해진 상황이죠. 이 로켓 배송이라는 초단기 배송 서비스를 만들어낸 쿠팡이 자동화 물류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최첨단 물류 현장, 유호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작업자가 팔레트에 놓인 물건을 내려놓자 지게차가 다가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길을 찾고 정리도 척척 해내는 무인지게차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찾아 진열대를 돌아다니는 대신 진열대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AGV라 불리는 무인 운반 로봇은 스스로 이동 동선까지 고려해 업무 시간을 기존 대비 65%나 줄였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쿠팡 대구물류센터 출하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십 대의 운반 로봇이 땅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 상품을 옮기고 있습니다. 24시간 쉼 없이 일하고 일처리 속도도 빨라 우리가 흔히 로켓 배송이라 부르는 초단기 배송이 가능합니다. 대구 FC는 쿠팡의 최첨단 물류 투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물류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직원들은 안전한 가운데 편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대구물류센터는 축구장 46배 크기의 첨단 물류센터입니다. 투자액만 3,200억 원. 로봇과 인공지능 등 최신 물류 장비를 도입해 물류센터의 미래를 크게 앞당겼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첨단 설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최대 물동량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쿠팡은 대구물류센터에서 최적화를 마친 첨단 물류기기들을 전국 물류센터로 확장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취재한 유호성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쿠팡 물류센터 실제로 다녀와 보시니까 기존 물류센터랑은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던가요? 아무래도 이 일반 사람들은 물류센터를 직접 볼 일이 없다 보니 이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오아시스 마켓의 물류센터인데요. 예. 여기는 재작년 여름에 다녀왔는데 일부 자동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사람이 직접 움직이면서 물건을 골라 담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더 익숙한 그림이긴 하죠. 네, 이걸 사람이 물건 앞으로 간다고 해서 퍼슨 투 굿즈, P2G 방식이라고 해요. 이 반면에 이번에 다녀온 쿠팡 대구물류센터는 사람은 한 자리에 서 있고 진열대가 사람 앞에 다가옵니다. 물건이 사람 앞에 다가오니까 굿즈 투 펄슨, G2P 방식이라 부릅니다. 더군다나 진열대가 다가오는 순서나 경로를 인공지능이 정해주거든요. 예. 이러면 전체 업무 단계의 65%가 줄어들고 또 수백 개의 상품이 평균 2분 안에 사람 손에 전달이 된다고 쿠팡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 FC 크기가 축구장 46개에 달하는 크기라고 하던데 무인 운반 로봇은 몇 대나 들어있는 겁니까? 방금 보셨던 그 진열대를 움직여주는 그 무인 운반 로봇만 1,000여 대 가량이고요. 상품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소팅봇이 수백 대, 무인 지게차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모두 더하면 1,000대 이상의 로봇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첨단 로봇들을 투입했으니까 투자 금액도 상당하겠죠. 예. 대구 물류센터에만 들어간 돈이 3,2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물류센터에만 3,200억 원이 투입이 될 거며 쿠팡이 실제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훨씬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쿠팡은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 개에 이르는 물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이 쿠팡 배송센터로부터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네요, 진짜. 네, 촘촘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만큼 투자액도 천문학적입니다. 쿠팡은 2010년 창립 이후 이 로켓 배송 물류망 구축에 6조 2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전체 금액의 48% 수준입니다. 네, 엄청납니다. 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이런 이슈에서 또 빠질 수 없는 논란이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하는 불안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 보실 필요가 없는 것이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 이 로봇은 인간이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주로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게차 운전의 경우 사람이 하면 사고가 날 일이 많고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로봇이라는 구역과 사람이라는 구역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서 사고의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또 사람은 주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상품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투입돼서 로봇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쿠팡은 대구FC 최대 직접 고용 인원을 2,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파생되는 뭐 식사나 교통, 주거, 문화 같은 그런 간접 고용 효과까지 고려하면 못해도 10,000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니까 쿠팡이 그동안 계획된 적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는데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도 쿠팡이 분기 기준이지만 이제 흑자도 내지 않습니까? 이런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2014년 로켓 배송을 시작한 이래 쿠팡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첫 흑자를 달성했죠. 예. 저희 방송에서도 그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분기 기준 매출액은 6조 8천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037억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쿠팡이 투자를 했던 물류 인프라가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구축한 쿠팡이 당분간 흑자 기조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7년 22%였던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은 올해 8%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쿠팡은 대만이나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로켓 배송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여행 등 다른 영역의 사업 확장도 꾀하고 있습니다. 물류 부문은 흑자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쿠팡이 새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면 또다시 계획된 적자 전략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쿠팡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류의 새로운 또 미래를 제시한 쿠팡의 물류센터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유호성 기자였습니다.